지난 3편의 영상으로 당뇨약 안 먹고 당뇨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영상 3편의 총 러닝타임이 거의 2시간에 육박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뇨약 안 먹고 당뇨 치료하는 방법, 지난 3편의 영상을 요약해서 딱 15분으로 답만 요약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과 스탁드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던 당뇨 전단계 초기 당뇨 탈출하기 편에서는 체중 감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감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다루었었어요. 자, 이게 그 영상의 결론이죠. 당뇨 탈출 넘버원. 이 4가지는 당뇨 환자 중에 과체중인 분에 한한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자기 체중의 10%를 감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유지하는데, 이 평생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적정 체중을 빼서 평생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3번,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최대한 빨리 빼라고 하는 거는 이 초기 체중의 10%를 빼는 그 속도를 최대한 빨리 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체중을 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뇨 진단받은 직후 내가 얼마나 빨리 치료에 돌입하느냐,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살을 빼는 것을 시작하고, 자신의 몸무게의 10%를 빼는 거는 한 달 안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천천히 빼면서 적정 체중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지금 80kg고 적정 체중이 만약에 65kg라고 치면은, 일단은 살을 빼는 거는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80kg의 10%인 8kg를 한 달 안에 빼서 72kg가 된 그 다음에 65까지는 천천히 빼면서 최종적으로 65kg를 평생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중 감량의 시점이나 속도를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3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당뇨 환자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또는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즉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살을 빼는 것은 당연히 철저한 자기관리가 동반되어야겠죠. 그러면 마른 비만 내지는 마른 당뇨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몸은 말랐지만 배는 나온 걸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무게보다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하를 자신의 적정 허리둘레라고 생각을 하고 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마른 당뇨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요즘에 많이 하는 인바디 수치를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여기에 지방은 얼마 빼고 근육은 얼마 늘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정확한 솔루션이고,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육을 키우는 거나 뭐 지방을 빼는 거는 앞에 과체중 환자분들처럼 최대한 빨리 돌입하는 게 좋아요. 뭐 다른 인바디 양식에서도 이렇게 지방과 근육의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2번째 영상, 당뇨 음식으로 치료하기 편입니다. 자, 제가 6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탄수화물을 돈에 비유를 했을 때 탄수화물의 분류를 제가 이런 비유를 했고요. 이 현금류인 첫 번째 당류에 대해서 먼저 보면, 우리가 술이 건강에 나쁜 이유가 이런 7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설탕으로 대표되는 당류도 거의 술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상 상당히 해로운 게 설탕을 포함한 당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류는 연령별로 보면, 젊은 나이에서는 탄산음료가 주요 섭취 요인이고, 당뇨가 정말 발생한 5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과일과 믹스커피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하루에 평균 70g 정도 먹고 있는데, 당류는 전체 에너지의 10%,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대략 5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은 당류를 좀 제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당류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양 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류가 중독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이 중독된 당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당류를 못 끊는 분들은 인공 감미료, 즉 위조지표를 대체품으로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당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특히 인공 감미료는 그 자체로는 크게 해로운 점이 없지만, 이게 인간의 뇌를 속여서 더 식욕을 자극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식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폭식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류를 꼭 먹는다면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우유 등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리고당류의 일부와 다당류 중에 식이섬유 2가지가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이용이 돼요. 이 중에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식이섬유는 제가 부루마블 돈에 비유를 했고요.
이 부루마블 돈을 우리가 억지로 먹어주면 우리 장내 세균들이 이 부루마블 돈을 가지고 부루마블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들이 열심히 부루마블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먹어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식욕이 억제되고요. 두 번째로 당 흡수가 억제되고 당이 흡수되더라도 서서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5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고 있고 먹었을 때 이점도 더 크기 때문에 남자 당뇨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식이섬유를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밥도 적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과일은 껍질째 먹고 도정한 쌀보다는 현미밥 같은 통곡물 위주로 먹고요. 양파 같은 야채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같이 먹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조류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조류 섭취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특히 과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드렸고,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껍질째 드시고, 만약에 음료로 드실 거면 전체식으로 찌꺼기까지 다 포함해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의 일환으로 식사 전에 제일 먼저 과일부터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에서 가장 중요한 밥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설명드렸어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가급적으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도록 하되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평생 먹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 밥의 종류보다는 밥의 양을 줄이는 게 당뇨 환자분들에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탄수화물 과잉이기 때문에 특히 2숟가락 정도를 남기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거꾸로 식사법 하시고, 네 번째로 저항 전분 밥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직접 자신의 몸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시고 당이 떨어지는 실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드셔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탄수화물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면 탄수화물, 통곡물, 채소, 콩류, 야채, 과일 등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좀 길게 밥을 천천히 먹고 세끼 골고루 먹으면서 세끼의 용량도 가능하면 비슷하게 배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과 용량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최종적으로 당뇨 환자의 탄수화물 결론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좀 더 간단해요. 첫 번째 콩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삼겹살, 곱창, 치킨이 아니라 돼지 안심살, 목살, 소 안심살, 닭가슴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웨이트 운동을 한다면 단백질 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고요. 이러한 1, 2, 3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방. 첫 번째 견과류와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어주고요. 하지만 불포화 지방은 산패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류와 커피 믹스, 라면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15g 이내로 제한을 하고요. 생선알에 많이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2에서 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나 감자튀김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끊는 게 좋고요. 오메가3를 약이 아닌 보충제 목적으로 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트륨 무기질 비타민. 첫 번째로 나트륨은 당뇨 환자가 혈압도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과 합병증 차원에서 제한해야 되고요. 당뇨 환자들의 대부분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B12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결핍이 생긴 걸로 나오면 그때 비타민 B12를 먹으면 돼요. 일부러 루틴으로 먹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나 E, 카로틴, 비타민 D 등은 일부러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헐적 단식 같은 칼로리 제한식이나 채식, 임산부 노인에서는 이런 비타민 종류들을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술 드시는 거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을 15g 이하로, 여자는 7.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소주로 치면 2잔, 1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양호한 경우에만 드시는데 이 경우에도 간질환이나 고지혈증 비만이 있다면 한 잔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에 주의해야 되고 안주를 먹게 되기 때문에 칼로리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제한을 못한다면 완전히 금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외식, 첫 번째 일단 외식 횟수 자체를 줄여야 되고요. 배달 음식이나 라면도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부득이하게 하게 될 경우에도 섭취량 자체를 또 줄이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분식 중에서 가급적이면 한식과 일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되면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운동량을 반드시 늘려주고요. 외식하는 것도 펫시크릿이라는 사이트에 전부 다 영양 성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서 일일이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특히 모자란 영양소, 즉 한식을 먹으면 고기류가 모자라고 일식을 먹으면 주로 야채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 끼에 고기류나 야채류를 추가적으로 먹어주는 방법으로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편이었던 당뇨 운동으로 치료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내장 지방이 좀 적어도 근육이 너무 적으면 당뇨로 갈 수 있고, 근육이 좀 많아도 내장 지방이 또 엄청 많으면 당뇨로 가요. 반대로 내장 지방이 좀 있더라도 근육이 엄청 많으면 당뇨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로 내장 지방을 줄이고 웨이트로 근육을 늘리는 게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당뇨 운동요법은 제가 5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중강도 운동은 이런 운동들이 있고요, 고강도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강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게 당뇨에 효과가 있고요, 고강도로 치면은 일주일에 90분 이상은 하셔야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걷기는 평소에 잘 걷지 않는 남자에서만 주로 유효하고 여자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평소에 가정주부나 영업직이어서 많이 걷는 분들이 보통 5,000보 이상 걷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걷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최소 5,000보 이상은 더 걸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아무 때나 걷는 것보다 식사 후에 걷는 게 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중에는 저녁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컸어요. 하지만 아침에 비해서 약간 더 크다는 거지 아침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도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된다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맥박은 분당 90회 이상,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최소 65% 이상 뛰게 숨이 차고 힘들게 걷는 게 좋고요. 한 번에 20-30분 이상은 걷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속 걷기만 하시면 안 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된다면 결국은 달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달리기로 넘어가는 방법은 처음에 걷기만 30분 하다가 10분 단위로 쪼개서 일주일 뒤에는 9분 걷고 1분 뛰고, 9분 걷고 1분 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걸으시고, 2주차 때는 8분 걷고 2분 뛰고, 3주차 때는 7분 걷고 3분 뛰고, 이런 식으로 1분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주차 때는 30분을 연달아 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걷기에서 달리기로 꼭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결론은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하루 30분 이상 반드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쉬는 날이 있더라도 최대 이틀까지만 쉬시고 연속해서 3일 쉬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돼요. 가능하면 주 6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부득이하게 하루 정도 빠져서 주 5에서 6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웨이트 운동. 웨이트 운동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이 중에서 잘 모르겠으면 주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로 대표되는 3대 운동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이 3대 운동이 가장 큰 근육들, 그리고 가장 많은 근육들을 다루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3대 운동도 어렵다, 하나만 꼽아달라 하시면 최소한 스쿼트는 반드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스쿼트가 자극하는 운동 부위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는 반드시 하시는데, 이러한 스쿼트를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없는 트라이앵글 스쿼트를 권해드리고, 하는 방법은 운동 영상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운동의 결론으로 3대 운동, 특히 스쿼트가 가장 좋고요. 이러한 저항성 운동을 몇 번 할지는 본인의 근력과 체력 수준에 맞게 횟수를 정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했을 때 한 번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개에서 15개 할 수 있는 무게를 계속 들다가, 이게 20개 이상 들 수 있으면 무게를 조금씩 늘려서 계속 10에서 15RM 무게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웨이트 운동은 특별히 금기사항이 없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운동은 관절이나 인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니 오스테어 아스라이티스 엑서사이즈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칭 방법이 나오니까 이것을 모두 해보시고요. 고정 자전거나 엘립티컬,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부담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릎을 진료보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체 운동, 수영, 벤치프레스, 풀업 등은 무조건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걷기와 트라이앵글 스쿼트가 무릎에 부담이 없는 하체 운동이기 때문에 이 2가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큰 유산소 운동의 일종이면서 또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웨이트 운동도 되는 반유산소 반근력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 하는 자세나 방법은 영상에서 또 자세히
자세히 설명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불리는 HIIT라는 운동이 있고, 살을 빼는 거나 심장 건강이나 당뇨에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 능력이나 근력이 상당히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추천을 드리고, 운동 초보자라면 굉장히 강도를 낮춰서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운동을 딱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시고, 웨이트 운동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하라는 것이 당뇨 환자 운동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 체중 감량 운동 식습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렸고, 여기에 금연이나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